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데 자식들은 한마디씩 평가만 하고 며느리는 핸드폰만 보고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유튜브가 더 재미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더 서운한 건 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아빠,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이런 말로 내 의견을 무시해버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내 말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단지 자식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는 딱 한마디로 관계를 바꾼 한 어머니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72살 김순자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이제는 주말에 가끔 오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전부였죠. 김순자 씨는 특별히 자식들에게 무엇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용돈 달라는 말도 한 적 없고 같이 살자는 말도 꺼낸 적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얼굴 보고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순자 씨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기 위해 시장에 3번이나 가서 가장 좋은 당면을 골랐습니다. 며느리가 전에 한번 어머님 닭볶음탕이 맛있어요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닭볶음탕도 준비하기로 했죠. 명절 사흘 전부터 김순자 씨는 거의 쉬지 않고 요리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렸지만 자식들 얼굴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추석 당일 김순자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잡채, 전, 갈비찜, 닭볶음탕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식탁에 올렸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12시였는데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씨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전화하면 재촉한다고 생각하겠지? 2시 30분이 넘어서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길이 막혀서요. 아들은 형식적으로 인사했고 며느리는 현관에서부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이미 거실로 뛰어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밥 먹어야지, 민준아. 김순자 씨가 손주를 불렀지만 민준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애 좀 놔둬요. 요즘 애들은 배고프면 알아서 와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식탁에 자리를 권했습니다. 자, 앉아서 먹자. 아들과 며느리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닭볶음탕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닭볶음탕에 고춧가루 거의 안 넣어요. 간장 베이스로 하는 게 트렌드예요. 보기에도 이렇게 빨간 건 좀. 김순자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느리한테 전에 맛있다는 말을 들어서 이번에 특별히 준비한 건데 그 말을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억하지도 못하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다음엔 간장으로 해볼게. 며느리는 대답도 없이 다시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잡채를 젓가락으로 집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좀 짜지 않아요? 김순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 3번이나 간을 맞춰봤는데 짜다니요. 그래,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던데. 아니, 짜요. 요즘 사람들은 싱겁게 먹어요. 아들은 잡채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식사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식사라기보다 김순자 씨만 계속 자리를 지키고 아들과 며느리는 몇 젓가락 먹다가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끝까지 식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5시쯤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갈게요. 차가 막히기 전에 가야 해서요. 벌써? 좀 이따 가지. 아니에요. 내일 애가 학원 있어서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식탁을 보았습니다.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1달 동안 준비했는데 며느리가 맛있다고 했던 닭볶음탕인데 김순자 씨는 식탁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김순자 씨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평가뿐인 순간들. 자식들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무심코 내뱉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가슴에는 그 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처럼 꽂힙니다. 한 10분쯤 그렇게 벤치에 앉아 있었을까요? 어머, 순자 씨 아니에요? 뒤에서 누군가 반갑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같은 아파트 2동에 사는 이정혜 씨였습니다. 이정혜 씨는 김순자 씨보다 3살 많은 75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가끔 얼굴을 익힌 사이라 비록 친하진 않았지만 스치면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 정혜 씨 안녕하세요. 김순자 씨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고, 앉아 계세요. 나도 좀 앉을게요. 이정혜 씨는 김순자 씨 옆에 앉으며 가방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호떡 하나 드실래요? 방금 샀는데 아직 따뜻해요. 김순자 씨는 호떡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자 씨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설탕과 계피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간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호떡을 먹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 불고 어디선가 기분 좋은 커피 향이 풍겨왔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하나 둘 떨어졌습니다. 이정혜 씨가 호떡을 다 먹고 손을 탁탁 털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던데 어디 편찮으세요? 김순자 씨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렇게 티가 났나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에이, 나도 나이 먹어서 다 알아요. 자식 때문에 마음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순자 씨는 이정혜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정혜 씨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작년에 그랬거든요. 우리 큰애가 말이야. 명절 때 집에 와서는 집이 너무 낡았다고 이제 슬슬 작은 평수로 옮기는 게 어떠냐고 그러는 거야. 김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추석 때 1달 동안 준비했는데 며느리가 음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평가하는 거예요. 아들도 짜다고 하고. 김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줘도 애들은 맛없다고 하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다 시대에 뒤떨어졌대요. 그럼 대체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들어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에 그동안 눌러왔던 아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잠자코 말을 듣고 있던 이정혜 씨는 김순자 씨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습니다. 울지 마요, 순자 씨. 나도 그랬으니까 다 알아요. 속상하죠, 서운하죠. 김순자 씨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혜 씨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도 아드님이 그래요? 이정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내가 바뀌었거든. 김순자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혜 씨가 바뀌었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정혜 씨는 호떡 봉지를 접어 가방에 넣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순자 씨. 나도 처음엔 자식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다. 부모를 무시한다. 효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죠.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식한테 대응하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걸. 김순자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대응하는 방식이요? 그래요. 순자 씨 명절 때 아드님이나 며느리가 음식에 대해 뭐라고 했을 때 순자 씨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김순자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그렇게 해볼게.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정혜 씨가 김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는 자꾸 사과를 하고 자식들 비위를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이정혜 씨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은행나무 가지 사이로 햇빛이 반짝거렸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마디요? 네, 딱 한마디만요. 나는 그 한마디로 우리 큰애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김순자 씨는 벤치에 바싹 다가 앉았습니다. 그게 뭔데요? 이정혜 씨가 김순자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하인이 아니야. 김순자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큰애가 명절 때 집에 와서 또 집이 너무 낡았다. 작은 평수로 옮기면 어떠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예전 같았으면 내가, 아, 그래. 엄마가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했을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내 하인이 아니야. 엄마가 어디 살지는 엄마가 결정할 거야. 이정혜 씨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애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삐쳤어요. 화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사과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차분하게 내 입장을 말했을 뿐이에요. 김순자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뒤에 애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엄마 집은 엄마가 결정하셔야죠. 그러더라고요. 이정혜 씨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잘 들어요. 첫째, 자식이 우리를 평가할 때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둘째, 자식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무시해요. 셋째, 딱 한마디만 하세요. 엄마는 내 하인이 아니야.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이정혜 씨는 마지막 손가락을 펴며 말했습니다. 넷째, 화를 내지 마세요. 차분하고 단호하게.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김순자 씨는 이정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혜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평생 자식들한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할 수 있어요. 나도 했으니까요. 처음엔 무섭죠. 하지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야 해요. 이정혜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연습하세요, 순자 씨. 매일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엄마는 내 하인이 아니야. 이 한마디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순자 씨는 계속 이정혜 씨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엄마는 내 하인이 아니야. 딱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구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순자 씨는 거실 벽에 붙일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엄마는 내 하인이 아니야. 냉장고 문에도 붙이고 화장실 거울에도 붙이고 침실 화장대에도 붙였습니다. 매일 눈에 띄게 하려고요. 그날 밤 김순자 씨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순자 씨는 일어나자마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하인이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평생 이런 식으로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엄마는 내 하인이 아니야. 이번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날부터 김순자 씨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 문장을 연습했습니다. 이정혜 씨가 말했듯이 표정도 중요했습니다. 화난 얼굴도 우는 얼굴도 아닌 차분하고 단호한 표정.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 떨림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아들이 연락 오면 기회가 생기겠지? 2주가 지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 주 일요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김순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와라. 근데 어머님, 민준이가 요즘 돈가스를 좋아해서요. 혹시 돈가스 해주실 수 있으세요? 김순자 씨는 순간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2주 동안 연습한 그 문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말해야 돼.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래, 해줄게. 할머니가 맛있게 해줄게. 전화를 끊고 김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됐어. 첫 번째는 실패했어. 김순자 씨는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왜 못했지? 2주 동안이나 연습했는데.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아침 일찍부터 돈가스를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쯤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왔니? 민준아, 할머니한테 와봐. 민준이는 거실로 뛰어가 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김순자 씨는 돈가스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돈가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너무 두껍게 썰으신 거 아니에요? 요즘은 얇게 펴서 튀겨야 바삭하고 맛있거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 지금 말하지 않으면 또 2주, 한 달, 1년을 이렇게 살게 돼. 김순자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하인이 아니야. 짧았습니다.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 김순자 씨를 쳐다봤습니다. 아들도 포크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김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혜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어머님 생각해서 한 말이었어요. 김순자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냥 며느리를 가만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더니 김순자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말을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보더니 김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무례했네요. 김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 이제 밥 먹자. 식사를 하는 동안 며느리와 아들은 한마디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먹었습니다. 민준이를 부를 때도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서 민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해주신 거야. 감사하다고 인사드려. 감사합니다, 할머니. 김순자 씨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러분, 김순자 씨가 한 말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엄마는 내 하인이 아니야. 이 한마디가 30년 동안 쌓인 관계의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경계를 알려준 겁니다. 이 한마디가 김순자 씨에게 존엄성을 되찾아 준 겁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김순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후련함이었습니다. 내가 했어. 내가 말했어. 김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라 뭔가 해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끓였습니다. 오전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김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화났나? 어제 일 때문에 전화한 건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어머님, 어제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김순자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정말 신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에 감사하다는 말은 안 하고 이것저것 평가만 했네요. 어머님도 존중받아야 하는 분이신데 제가 그동안 너무 못했어요. 김순자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니야. 너도 나를 생각해서 한 말이잖아.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전화를 끊고 김순자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구나. 그런데 그날 오후 3시쯤 예상치 못한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응, 아들아. 엄마, 나도 어제 집에 돌아와서 아내랑 많은 이야기를 했어. 엄마한테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엄마가 해주는 음식도, 엄마가 우리를 챙겨주는 것도 다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어제 엄마가 그 말씀하시는 거 듣고 번쩍 정신이 들었어. 엄마는 우리 하인이 아닌데 우리가 하인처럼 대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더라. 김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리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우리 가족이 다시 갈게. 이번엔 우리가 외식 사줄게. 엄마 편하게 모시고 싶어? 고맙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기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아들아. 전화를 끊고 김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딱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김순자 씨는 이정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혜 씨, 저예요. 순자예요. 어머, 순자 씨. 어떻게 됐어요? 정혜 씨가 가르쳐 준 대로 했어요. 엄마는 내 하인이 아니야. 이 말을 했어요. 김순자 씨는 어제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정혜 씨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며느리가 먼저 사과했어요? 아드님도 전화했고요? 네, 정희 씨. 정말 신기해요. 제가 평생 못했던 말인데, 딱 한 번 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네요. 이정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봐요. 내가 뭘 했어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희 씨, 정말 고마워요. 정희 씨 아니었으면 저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천만에요. 같은 처지끼리 돕고 살아야죠. 김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거실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김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뀌니까 자식들도 바뀌는구나. 내가 존중받으려면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해야 하는구나. 그날 밤 김순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용기를 냈다.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했다. 엄마는 내 하인이 아니야.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이제 나는 자식들에게 당당할 수 있다. 나는 좋은 엄마다. 나는 평생 최선을 다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자식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이 바뀌면 자식도 바뀝니다. 당신이 당당해지면 자식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김순자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아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음식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음식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김순자 씨가 무엇을 하든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엄마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맞출게요. 민준이도 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부르면 텔레비전을 끄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김순자 씨의 집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김순자 씨와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잡채는 어떻게 만드세요? 예전 같았으면 김순자 씨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며느리가 내 요리를 또 평가하려나?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질문에는 진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처음엔 다들 어려워해. 어머님, 저 요즘 유튜브로 한식 만드는 거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한테 직접 배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김순자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네. 진심으로 저녁 식사 후 아들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엄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김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김순자 씨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날 어머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무슨 말? 엄마는 내 하인이 아니야. 그 말씀요. 김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어머님을 하인처럼 대했더라고요. 어머님이 뭘 하시든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이것저것 평가만 하고 제 기준에 맞추려고만 했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님이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저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김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지. 네, 어머님. 앞으로 잘할게요. 그날 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김순자 씨는 이정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혜 씨, 저예요. 어머, 순자 씨. 오늘도 아드님 오셨어요? 네, 왔어요. 정혜 씨,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요리를 배우고 싶대요. 아들은 설거지를 하고 민준이는 제 무릎에 앉아서 그림책을 보고 갔어요. 어머, 정말요? 얼마나 좋으세요. 정혜 씨 덕분이에요. 정혜 씨가 그 말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저 아직도 울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정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나는 방법만 알려준 거고 실천은 순자 씨가 한 거잖아요.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그나저나 다음 주에 우리 경로당에서 요리 수업 있대요. 같이 갈래요? 좋아요, 갈게요. 김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씨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3개월 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고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내가 용기를 냈어. 내가 바꾼 거야. 딱 한마디. 엄마는 내 하인이 아니야. 이 한마디가 김순자 씨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한마디가 30년 동안 굳어진 관계의 패턴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경계를 알려줬고 김순자 씨에게 존엄을 되찾아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무시할 때 딱 한마디만 하세요. 엄마는 내 하인이 아니야. 또는 아빠는 내 하인이 아니야. 화를 내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냥 차분하고 단호하게 이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깨닫게 됩니다. 부모도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부모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김순자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아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매주 빠짐없이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김순자 씨의 집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김순자 씨와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잡채는 어떻게 만드세요? 예전 같았으면 김순자 씨는 불안했을 겁니다. 또 평가하려나?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처음엔 다들 어려워해. 여러분,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자식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셨나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엄마는 내 하인이 아니야. 또는 아빠는 내 하인이 아니야.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김순자 씨가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자식과의 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부모입니다. 당신은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감사합니다.